오늘 배종찬의 이유 있는 한 끼입니다. 따뜻한 식사 한 끼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분들을 모시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서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도 패널분을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요. TVN 통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패널분 오창익 사무국장 직접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 국장님. 네. 5.18 민주화운동. 자, 이거 우리 논의하기 전에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인권연대에 대해서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1999년 만든 단체고요. 네. 원래 처음 만들 때는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감옥, 군대를 감시하고 네. 이들 기관의 피해자들을 돕고 또 좀 국민의 사랑과 신뢰로 거듭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처음에 생각했죠. 네. 근데 뭐 지내면서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인권 교육도 많이 하고 또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것처럼 뭐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일이나 또 저희가 하는 일 중에 벌금을 내지 못하면 감옥에 가거든요. 네. 감옥 가면 고통이 크죠. 특히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면 정말 비참한데 그분들을 위해서 장발장은행이라고 저희가 벌금을 무담보 무이자로 빌려드리고 있는데 네. 뭐 그런 활동도 하고 다양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가 다른 점은 정부 지원이나 보조금을 한 푼도 안 받았어요. 21년 동안 기업 지원도 안 받고 있고요. 네. 오로지 시민들의 참여로만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으로 운영을 하시는 네. 거군요. 방금 전에 이제 인권 말씀 주셨는데 네. 광주 민주화운동이 이제 40주년이 됐습니다. 네네. 인권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2020년에 네. 대한민국은 1980년 광주에 기대고 있고 신세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국가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네. 군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무장 조직인데 네. 국민을 지키지 않고 국민을 학살했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네.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데 그동안 권위주의적인 정권에서는 마치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건 뭐 왕국이나 그렇죠. 네. 또 두 번째는 정의롭지 못한 일, 불의한 일이 있을 때 국민들이 과감하게 용감하게 네. 떨쳐 일어났습니다. 저항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저항 정신은 이후 1980년 6월 항쟁으로 연결됐고요. 네. 또 지난번 촛불 집회로도 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잘해주면 좋은데 네. 뭐 실수를 하거나 또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고 요구하는 전통을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광주는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인구 73만 명의 대형 도시인데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네. 뭐 통신, 뭐 출입 다 봉쇄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학살이 있었죠.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를테면 피가 모자라다니까 유혈 사태가 있었으니까 피가 모자라다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헌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자료 화면이나 사진 보면 되게 감동적인데 네. 지금도 헌혈을 하면 이제 침대 같은 데 누워가지고 팔을 뻗고 피를 그렇죠. 뽑는 거잖아요. 침대는 부족하고 헌혈하려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한 침대에 2명씩 누워서 헌혈하기도 합니다. 네. 헌혈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줄을 서요. 이런 모습은 사실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인데 헌혈에 대한 편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헌혈을 마치 호객행위처럼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꺼이 자기 피를 나누겠다고 그랬고요. 또 먹을 게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주먹밥을 만들어가지고 시내로 나와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나누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놀라운 게 그 광주 항쟁이라고 얘기되는 사건들이 열흘 동안 진행되죠.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네. 열흘 동안 광주 시내에서 단 한 건의 절도 사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대통령 기념사에도 나오지만 이 편의점 그때는 편의점은 없었습니다만 뭐 동네 가게에 네.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손님이 가가지고 그냥 돈 놓고 물건을 가져오는 정말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건도 없었다는 건 엄청난 모습이죠. 그래서 대동세상이랄까? 네. 정말 우리가 함께 연대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구나. 함께 연대하면 더 좋은 모습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교훈을 보여준 게 1980년 광주였죠. 네. 그런 교훈은요.
이를테면 일전에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 사고 났을 때 다른 나라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포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해할 수 없게 현수막을 가져가서 가가지고 닦잖아요. 그거 네. 그냥 뭐 어린애부터 노인네들까지 무슨 정말 놀이하듯이 즐겁게 누가 동원하지 않았잖아요. 네. 와, 그런 모습들 또 코로나19 때도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헌혈이 줄었다. 피가 네. 모자란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바로 사람들이 뭐 헌혈을 하면. 하고요. 그래서 이런 뭐랄까요. 흔히 인터넷 공간에서 의병 정통이라고도 말하는데 네. 이런 전통을 광주 5.18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들이죠. 1980년에 광주는 대동세상이었고 40여 년이 지나서 지금도 의병 정신을 일깨워주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경기도에 이 5월 걸상이라는 것이 설치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 5월 걸상이 뭡니까? 그러니까 5월 걸상은 광주 5.18이 사실은 좀 유감스럽게도 광주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주에 가면 5.18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고 기념 공간도 많습니다. 5.18 공원이 2개나 있어요. 기념관도 있고 그런데 근데 광주를 제외한 지역은 5.18에 대해서 기억하거나 기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주는 과잉이면 전국적으로는 과소인 상태죠. 그런데 광주가 아닌 다른 곳에 저는 뭐 서울에 삽니다만 서울 시민이나 경기 도민들도 사실은 5.18 광주에 기대 있고 신세를 지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이만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주를 기억하는 5.18을 기억하는 조형물을 전국에 만들고 있습니다. 1호 걸상은 부산광역시에 만들었고요. 목포역 앞에 만들었고 3호는 서울 명동성당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5.18을 맞아서 4호, 5호를 동시에 만들었는데 4호 걸상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마성모란공원 묘지가 있습니다. 마성모란묘지는 어떤 곳이냐면 전태일 열사, 박종철 열사 등이 묻힌 곳이에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묻혀 있는데요. 최근에는 뭐 김근태 의원이나 노회찬 의원도 그곳에 묻혀 있고요. 그 분들 중 상당수는 광주 5.18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5월 걸상을 놨고요. 5호 걸상을 경기도청 입구에 세웠습니다. 곳곳에서 광주 5.18의 정신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조금씩이라도 가진 것을 나누는 정신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여러 곳에 세우고 있습니다. 5월 걸상. 이게 걸상이라는 게 어떤 조형물입니까? 걸상입니다. 의자 말고 걸상. 이게 우리가 우리말을 잘 모르기도 하는데 의자는 혼자 앉는 게 의자고요. 국어 사전에 보면 걸상은 의자를 포함해서 둘이 앉거나 셋이 앉거나 혼자 앉거나. 그러니까 5월 걸상을 명동성당에 있는 거는요. 3개의 저희는 제기 모양을 만들어놨어요. 그런 게 3개가 있습니다. 명동성당을 바라보시면서 오른쪽에 보면 5월 걸상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남양주 화도에 만들어 놓은 건 2개의 걸상입니다. 서로 다른 흑백의 대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청 앞에 만든 거는 한 5명, 6명 정도 걸터 앉을 수 있는 그런 걸상입니다. 걸상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걸터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5.18에. 우리가 5.18에 걸터 앉아 있고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독립투쟁, 독립운동에 걸터 앉아 있잖아요. 순국 선열들에게 걸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희생, 그러니까 독립 분야 또 호국 분야, 민주 분야 국가 유공자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렇게 살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거고요. 그건 진보 보수 뭐 여야가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데 그래서 5.18에도 우리가 걸터 앉아 있다, 기대고 있다 이런 걸 담은 겁니다. 5월 걸상의 이 작품을 본 분들의 이야기인데 작가 이름이나 단체명이 새겨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돌에다가 저도 제가 만들었는데 제 이름 새기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었을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돌에다가 많이 세우잖아요. 건립위원회 그리고 뭐 또 길게 새깁니다. 글자도 많이 쓰는데 저희는 뭐 예전에 읽었던 시처럼 소리 없는 아우성 그러니까 광주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앞서 국가의 역할도 묻고 있고요.
사람이란 무엇인가도 묻고 있습니다. 헌신도 담고 있고 대동도 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도 담고 있고 그래서 몇 마디 말로 정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고요. 작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해서 작품을 만들어 주셨는데 작가 선생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작가 이름도 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글자를 담은 것은 4글자 5월 걸상이라고만 담고 있고요. 이번에 경기도청 앞에 만든 5월 걸상은 5월 걸상이란 말도 안 넣었습니다. 숫자도 안 넣고 글자도 안 넣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대로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진 않지만 어떤 경우에 한마디도 없지만 메시지는 또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말이 없다는 것이 더 큰 울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소리 없는 웅변이기도 합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이 7043님 당시의 모든 방송이 광주 시민군을 폭도 불순분자라고 보도했습니다. 6980님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908님 고등학교 1학년 때 5.18 민주화운동을 겪었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 들으면 이 노래만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국장님 40주년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상규명이 또 처벌에 대해서는 미진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데 어떤 점들이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일까요? 일단 진상규명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부터 진상규명위원회가 다시 활동하고 있는데요.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은 처음에 누가 총을 쐈잖아요. 총을 쏘라고 명령했을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총을 쏘거나 현장 판단으로 어떤 곳은 한 번 총을 쏴가지고 한꺼번에 54명이 죽은 곳도 있는데 아주 끔찍한 일이었죠. 그런 끔찍한 일을 어떤 사람은 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전두환 씨는 계속 자기 역할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건 전두환 씨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두환 씨가 당시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대통령 위에 실제 권력이었고 전두환 씨의 구체적인 역할이 어땠는지도 좀 부족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상들이 좀 알려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전일 빌딩이라고 그건 보존하기로 했답니다만 이 헬기 기총 수사를 해서 총탄 자국만 245개가 난 빌딩이 전일 빌딩이었습니다. 그것도 잘못하면 철거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보존하는 것, 그것도 원형으로 보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숙제이고요. 더 중요한 숙제는 광주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경청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국가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아주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광주의 창극은 죄 없는 시민들에게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강요했고요. 사람들이 그냥 죽이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다음에 내내 오랫동안 빨갱이 폭도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광주 항쟁에 참여한 또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라고 표현하는 그야말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극우 유튜브 농객이란 사람들은 수익도 얻고 일종의 유명세도 얻지만 정말 죽은 사람 가슴에 죄를 뿌리는 그런 짓들은 중단되어야 하죠. 몇 가지 숙제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 그것도 40주년이라는 시간,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도 남아있다는 건 정말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전히 5.18을 기억하고 있는 시민, 국민들이 있고 또 유가족들에게는 이런 잘못된 망언이 큰 고통이 될 텐데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각에서 특히 여당에서는 5.18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법률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뜻은 당연히 존중하고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극우의 망동은 정말 끔찍하지만 5.18을 부정했다고 해서 형사처벌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온통 역사적 사건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다 처벌해야 되거든요. 한국전쟁 6.25 남침을 부정해도 처벌해야 되고 4.19를 부정해도 처벌해야 되고 독립운동을 부정해도 처벌해야 되고 이런 사회는 결코 바람직한 사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그야말로 교과서적으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최후의 수단을 꺼내서 광주 5.18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정말 시민의 힘으로
그리고 그렇게 망동을 일삼는 사람들은 보이콧 같은 거를 통해서 네. 귀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또 핀잔 뭐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콘텐츠는 좋은 콘텐츠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이게 낭만적인 소리일 수는 있지만 또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될 하나의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처벌, 형사처벌을 앞세우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네. 않은데 국장님 한 뭐 3, 40초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1980년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후손들이 있거든요. 네. 이들에게는 5.18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좀 새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지요? 저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서울 사람이니까요. 간접적으로 그것도 나중에서야 대학 간 다음에야 뭐 5.18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비슷하죠. 그러나 들으면서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됐고 그 진실 속에 중요한 가치들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뭐 청취자 여러분들 5.18 관련해서 인터넷 공간에서도 찾아보거나 할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18 네. 기념재단 광주광역시에서 많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보시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지금 네. 우리는 어디만큼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5.18 때 죽은 사람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권연대 오창희 국장님과 함께 5.18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계속해서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겨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고맙습니다.